새정치민주연합 고양시 덕양을 지역 지역위원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이 일하기 전에는 이 젊은 사람들한테 유명한 아프리카TV 창립자로 IT 기업에서 20년 일을 했었습니다. 아니, 아프리카TV 전신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나우콤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회사 만들 때가 92년 11월이었는데 정말 IT 이런 것이 꼽히기도 전 벤처 1세대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94년도 PC통신 나우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등장하기 전에는 이제 PC통신이 아주 인기였잖아요. 그래서 나우늘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게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한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대단한 히트 서비스가 됐었고요. 이제 인터넷 들어서면서 PC통신이 어려워지면서 저희는 다시 이제 인터넷 사업으로 아프리카TV를 준비해서 2006년에 아프리카TV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이제 9년 되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세월을 겪어왔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준비가 부족하고 뭐 어려운 것은 다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근차근 주민들 만나고 배우고 조직 쌓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우리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결과는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해서 그 심정으로 열심히 두 발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 문제를 놓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뜨겁죠. 그래서 결국은 입주민하고 그리고 이제 위탁관리 회사 사이의 그 문제고 이걸 수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잘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걸 대표하는 게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민을 대표해서 기능을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자격증 계신 분만이 관리사무소 소장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관리사 분들의 어떤 노력이 절실히 요망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탁관리사가 이제 아파트 공용시설을 관리할 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파트라는 것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어찌 보면은 마을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공동체인데 소극적인 시설 관리 이것도 꼼꼼히 해야겠지만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아파트 주민들끼리 공동체 문화가 흐르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데도 뭔가 아이디어를 내시고 좀 선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아파트 관리 문제가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아서 어찌 보면은 이제 막 그 대중적인 국민적인 관심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일정한 불신이나 갈등은 다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걸 헤쳐나가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동대표나 회장한테 맡겨놓고 그냥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회의할 때도 적극 참여하고 또 그 입주민들이 다 전문적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뭐 회계사도 있을 것이고 세무사도 있을 것이고 전기 기술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아파트 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는 게 그게 불신과 이런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대개 돌아가시면 아파트 입주민이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여기 이제 아파트에서 관리 일을 하는 거지 돌아가시면 이제 입주민으로 저희랑 똑같은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입주민들이 좀 이해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해주는 것이 그렇게 해야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을까. 그럴 때 아파트 관리 문제에 어떤 진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사례, 참 모범적인 사례를 공부를 했는데요. 그 아파트에 공동 경비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 공동 엘리베이터 이런 사용료, 이런 에너지, 그 공동 전기료를 최대한 그 아이디어를 내서 대폭 절감을 해가지고, 특히 지하 주차장을 LED로 다 바꾼다든가 등등 이런 노력을 해서 관리비를 대폭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절감한 그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그 위탁 관리하는 분들, 관리사무소 직원들, 경비, 청소, 미화 이런 분들의 인건비를 대폭 올려줬어요. 그래도 개별 주민들, 입주민들한테 보면은 관리비가 대폭 줄어드는. 왜냐? 공동 에너지 전기료를 대폭 줄여서 절감한 그 돈에 아낀 비용의 몇십 프로를 가지고 관리사무소 그분들 인건비를 더 올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입주민들로 보면 오히려 관리비가 줄어드는 이런 굉장히 서로 좋은 모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줄여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낀 돈을 가지고 이 관리사무소 직원들하고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거정책 보면 지금까지 이 신도시 그리고 아파트 공급 이렇게 새로 짓고 공급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장족의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대단히 잘 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문제는 이 국민의 40% 이상은 임대에서 빌려 전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임대주택사, 민간 임대건 공공 임대건 지금 전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7%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공임대가. 이게 15%, 20%까지 이렇게 늘어나야만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주거의 최저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 인구 통계로 보면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한 20%쯤 됩니다. 200만 세대가 넘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런 어려운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 임대를 더 짓는다든가 장기 전세 이런 것들을 늘린다든가 하는 노력을 주거 정책적으로 주거 복지라는 차원에서 대폭 강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죠. 여기가 이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도농 복합 성격이 있어요. 대부분 그린벨트로 이렇게 묶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에서 5분만 걸어 나가면 시골 길이 나옵니다. 트레킹 코스가 나오고 야산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자연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중에서 예를 들면 능곡동에 옛날 오래된 빌라, 다세대 이런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뉴타운 사업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재개발할 거냐, 그래서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죠. 고맙습니다.